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하면 검찰 출신을 또 기용하겠다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정면 대응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 공식 행사에서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정신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설전이 격화하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여전히 점입가경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5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핵실험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7월에 0.25%포인트 올리고 9월에도 재차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휘발유 역대 최고가인 2018년 4월 18일 2062.55원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전격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이 오늘부터 시범 개방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환경 저감 조치를 완료했고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연기를 피하기 힘든 구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차 출고에 비상이 걸리는 등 산업 현장 곳곳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도 이뤄지지 않아 파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령 국민 MC 고 송혜 씨의 연결식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대구 달성군 송혜공원의 부인 곁에서 영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하반기에 피부양자 상당수가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OECD 회원국 38개 나라 가운데 24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가루로 만들기 쉬운 쌀인 분질미 공급을 늘려서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공급 과잉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